베지테이션부터 유카네티스. 예, 그 부산 본병원에서 온 박태경입니다. 와서 처음 발표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23명 오늘 좀 예, 그 40세 남자분이시고요. 그 제가 척가병원 정형외과 병원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처음부터 보던 분은 아니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보던 분인데 4월 24일 날 이제 라이트 사이에 아프고 있고 통증이 있고 그다음 마이알지아 뭐 피버 이렇게 돼가지고 정형외과 외래를 보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가고력사학에서는 저기 뭐 1년 전 7월달에 부산 백병원에 뭐 소나기 내과 팔로덴 뭐 판막증 3기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 7월달에 팔로 예정이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검진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음주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약은 뭐 관절염 약 이런 거 먹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열도 나고 해가지고 아마 정형외과에서 랩을 한 것 같습니다. WBC 19,500이고 뉴트로필 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R하고 CRP도 좀 시스템적으로 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픈 부위가 라이트 사이다 보니까 이제 MR을 찍었는데 이제 MR에서 이게 아마 이게 T2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T1은 물이 검게 나오고 T2가 물이 하얗게 나오니까 아마 이게 염증이 있는 부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영상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그냥 뭐 이게 염증 같은데 이게 근염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앱시스인가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엑스레이는 열이 나서 찍은 것 같은데 뭐 니모니아 이런 거 보려고 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형외과에서는 2세대 세파를 이제 약을 줬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5월 1일 날 팔로업 했는데 이때 이제 CRP 좀 떨어지고요. WBC도 약간 떨어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약을 계속 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줬는데 이제 일주일 또 뒤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통증이 더 악화되고 랩을 팔로업 해보니까 CRP 20까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에 초음파를 했습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혈관 초음파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 프록시말 쪽인데 이렇게 약간 안에 좀 하이퍼 에코익한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DVT로 이렇게 진단이 됐고요. 열은 나고 그 통증은 있고 그래서 이제 스롬보플레바이티스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일단 DVT도 있고 하니까 입원해가지고 치료하자 했는데 환자가 리퓨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는 일단 기존 약에다가 10% 플러스 신도 애드온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IM으로 링코마이신주 이런 항생제를 붙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본 항생제이긴 한데 아무튼 추고 또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13일로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호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때 입원을 했고요. 뭐 랩을 했는데 이제 열 38.4도고 그다음에 뭐 CRP도 약간 좀 떨어져서 8.34 뭐 이렇고 OTP도 약간 떠 있고요. 트로포닌도 약간 I인데 약간 떠 있고요. 정상 범위보다. 그리고 이제 열이 나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사실 감염내과 그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시대병원에서 교수님 하시다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협진을 냈는데 이제 FU죠. 피버 언넌 오리진. 그래서 이제 감염내과를 보셨고 거기서 이제 뭐 송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체스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일단 뭐 뉴모니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브도미널 소노에서도 이제 뭐 리버 혹시 압시스 이런 리버 압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FU에 좀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건 특별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GB도 뭐 GB 스톤은 있는데 뭐 특별히 피부 포커스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일단은 또 1세대 세파 세파 제도를 또 썼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틀째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첫째 날이고 이게 둘째 날일 때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BP 괜찮았다가 열은 한 번씩 38도 이상 피크를 쳤고요. 한 번씩 피크를 쳤고 아마 그 해열제를 썼겠죠. 해열제를 썼을 텐데도 이제 열은 한 38도 한 번씩 피크를 치고 갑자기 오후에 이제 BP가 80으로 쳐지고 시스톨릭 BP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감염내과생 오셔서 에코 해봐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에코를 했고요. 아무튼 이틀째도 뭐 열나고 OTP도 약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트로포닌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이래서 이제 환자 호흡 곤란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에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스테럴 롱 HSB고요. 일단
2D에서 봤을 때는 마이트랄 밸브가 조금 커져 있다 이런 느낌 받았고 LA가 커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플러를 띄우니까 이제 여기 뭔가 좀 지저분하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뭐 리거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리거지 스테이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쇼데시스 뷰에서 보면은 이제 마이트랄 밸브인데 이게 뭐 약간 좀 대칭이 아니고 약간 여기가 좀 뚜꺼져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파라스타를 AP가 포체버 뷰에서 이제 마이트랄 밸브 인폴로에 CW 걸어가지고 이제 역류가 있는지 보는 건데 이게 뒤로 빠지는 게 역류인데 확실히 역류 플로우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었고요. 이건 AP가 포체버입니다. 포체버에서도 이렇게 뭔가 마이트랄 밸브가 뭔가 덜렁덜렁하는 듯한 약간 뭐 진동하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이제 도플러 상에서는 이제 이거 뭐 시비어 MR이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판독한 거고요. 매스를 사이즈를 재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1cm, 1.8cm 정도 됐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LA 인라지먼트 있고, 그다음 CBR MR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요거를 베지테이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지테이션 라이크 리즘하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엔도카다이티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증례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감염성 심내막염이 진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주 기준이 있고 이제 소 기준이 있는데 주 기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잘하는 균종이 있는데 그 균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뭐 2회 이상 뭐 검출돼야 되고 어떤 균은 뭐 한 번만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분은 저희가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5일 뒤에 나왔는데 이제 네거티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지테이션 요거가 하나 들어맞았고요. 주 기준에는. 그리고 소 기준에는 이게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을 하려면은 기준이 주 기준 2개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주 기준 하나를 만족한 상태에서 소 기준 요 5개 중에 3가지를 만족하면은 이제 디피니트를 줄 수 있고 학전적으로 이거 심내막염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1+2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시브를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열은 나니까 이제 38도 이상 그거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병 소인에 있는데 이게 뭐 이전에 수술력을 말하는 건지, 근데 이분이 이전에 뭐 MR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한 2개 정도는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파시블 엔도카다이티스 줬고, 근데 찾아보니까 뭐 류마티스 유사인자 이런 말이 있던데 이제 이게 류마티스 팩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류마티스 검사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다 계속 찾아가지고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염내과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시작도 왔고 그다음에 바이탈도 언스테이블 하고 해서 부산 백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원래 팔로우 하기로 돼 있던 분이고 해서. 그래서 다음 날인가 이제 전화를 아마 병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보다가 이제 버스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수술한다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1cm 넘는 베지테이션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이탈 언스테이블 하니까 또 수술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아마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명입니다. 수술 어떤 수술하는가요? 밸브를 다 갈아야죠. 밸브 상태가 저런 대로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저러니까 해야죠. 저쪽에 레프트 쪽에 있으니까 계속 떠내려가서 머리 쪽에 임팍 잡고 엠블라인이 계속 떠내려가고 하니까 저게 보면 혈관 현상이라 가지고 동맥 색전하고 좀 자꾸 생기죠. 이런 건 아직 없었긴 했는데 네, 저거 놔두면 계속 저런 문제가 발브 리플레이스먼트. 네, 엔도카다이티스 요즘 많습니까? 그런 환자. 원래는 사실은 드문 나이가 옛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발치를 하거나 뭐 할 때 뭐 모더레이트 이상의 밸브 디지즈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MS나 모더레이트 이상의 MS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예를 VSP가 있다든지 이럴 때 뭐 우리가 발치하거나 뭐 수술 뭘 할 때 엔도카다이티스 잘 생긴다 얘기하긴 하는데, 엔도카다이티스는 사실 말 그대로 저도 옛날에 밸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엔도카디움 전체에도 다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칼날 띄웠을 때 저 칼날 띄워보시면 저게 보시면 저 위에 약간 방구체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저게 피사인데 저게 보이면 모더레이트 이상 MR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보더라도 하트레이트도 마르고 환자가 숨이 지금 차고 그런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가 많이 있겠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시는 거죠. 피사가 방구체가 큰 거 그거 아니고 조그만 동그라미 아닙니까? 원래는 피사를 그리려고 하면 저기 칼라 스케일을 갖다가 한 45에서 40 스케일로 낮춰가지고
이게 제일 방구가 클 때를 좀 맞춰야 되고요. 이게 지금 원래 시비어 MR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큐트 시비어 MR이랑 크로닉 시비어 MR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크로닉하게 MR이 뭐 모드레이트 이상 MR이 있어가지고 LA 챔버도 좀 커져 있고 뭐 일단 그래서 좀 그거 한데 어쨌든 지금은 뭐 어큐트 시비어 MR이죠. 그 피사가 지금 보는 저기가 피사면 아니면 이제 해보면은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피사가 그려진다는 건 사실은 이건 뭐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보시면 여기 원래 트레이싱 할 때 피사 그릴 때 예, 보시면 그 동그라미 그게 맺고 그거 조그만 거 예. 원래는 이렇게 멀어지면서 파란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파랗게 변하면서 여기 파랗게 가는데 엘리징 생기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빨갛게 이렇게 보일 때 이 안구 면적을 재고 뭐 아까 그 하태경 선생님 보신 뭐이 CW를 트레이싱 해가지고 하면 그걸 계산해 주거든요. 그 볼륨을 얼마나 빠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데 뭐 어큐트라서 지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일단 선생님들 보셨을 때 아 지금 보면 피사가 보인다 하면 뭐 어디 학회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 최소 봤을 때 모드레이트 이상이겠구나 그리고 하트레이트 빠르고 지금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이거는 그 환자 빨리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MS는 안 했던 것 같아요. MR이 있었던 거 근데 젊은 나이에 MR인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보통 젊은 나이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서 류마틱 피부가 있어가지고 MS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물론 MS 있으면서 MR도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두껍잖아요. 원래는 밸브 자체가 진짜 약간 진짜 리니아 초음파로 보면 리니아 스트럭처처럼 보이는데 좀 조용하게 이렇게 보이면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쌤들 학교 다닐 때 맨날 보면 불명절 워크업 할 때 보면 복부 쪽 다 하고 마지막에 심장도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불명예랑 그렇죠. 어쨌든 여기 감염이 있어서 헤마테지아스하게 퍼져가지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의 약쟁이들은 IV로 하면 트리커 스피드 메인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맨날 저 약쟁이들 맨날 주사기 돌려가지고 하니까 그쪽 라이트 하트 쪽이 되고 레프트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런 헤마토제네스하게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딱히 뭐 어디가 잘생긴다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다했을 때 혈액 면적이 많이 감염된 이게 세프티 컨디션에서 계속 블러드가 그쪽에 자꾸 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긴 한데 어쨌든 잘 보셨네요. 안 봤으면 이거 뭐 렉처 좀 잡히고 너무 시끄럽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근데 요새 루마틱 피부로 별로 없는데 한 번씩 있습니다. 저도 한 제 번씩. 환자 MS가 있어가지고 근데 MS 있으면 MR도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 루마틱 피부도 그래도 있고. 공유 중지하고 다시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하이진이 안 좋고 그런데 보통 얘기하는데 요새는 거의 없는데 근데 은근히 좀 있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우리 레전드 할 때는 정말 많았는데 지금 뭐 거의 없는 줄 알았더니.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가 네. 거의 류마틱 피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는 그러니까 류마틱 피부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올 때 에오틱 스테노시스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단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만 있으면 대부분 어렸을 때 열 나가지고 되게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다. 뭐 판막 쪽 얘기 들은 사람들 꽤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좀 검사 계속 좀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중간에 야, 잘 찾은. 아까 보니까 없구나. 그래서 어쨌든 류마틱 그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근데 환자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어릴 때 뭐 열 나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약도 오래 먹었고 막 그래 얘기하는데 그래 검사 한 번씩 해봤는데 사는 게 지장 없으니까 갑자기 나이 들면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안 봤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경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다. 갈 때마다 엔도카다이티스 이야기할 때 모차르트 사망 원인이 그 엔도카다이티스 때문에 뭐 죽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책에다 머리 나오고 키드니 한 사람은 그 리날 페일리어로 죽었다 하고 카디올로지로 엔도카다이티스 하고 그렇게 저런 경우는 AB로 봐야 될까? SB가 아니고 오른쪽
화살 파란 녹색. 네. 이거요? 끝내기인데. 아니요. 아 잠시만. 헷갈린다. 그러면 그 환자의 그 인펙션 제일 처음 이니셜 포커스는 마이오사이티스에서 그거겠죠. 인펙션이 돼서 헤마토지네스 네, 커지가 그렇지. 벤 스롬보시스 원래 그러니까 바로 원래 어때요? 판막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게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자꾸 블러드가 세트 컨디션에서 그렇지. 블러드 스트림 타고 계속 가니까 그래서. 근데 그 폐를 거쳐가지고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까지도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약쟁이들은 그 IV 하면 보통 트리커스피드 밸브 네. 못 가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으면 저거는 뭐 그게 뭐 IVC로 갔는지 아마 뭐 혈류에 저런 걸 받으려고 하면 뭐 액티브한 뭐 아트리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는 어떻게 해봐야 될지. IVC니까 맞겠죠. 그 GPA 스롬보시스 있던 거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그게 잘 제일 모르겠어요. 관계 그게 관계 아니겠어요. 그게 그것도 스럼부스가 아니고 또 엠볼라, 어쨌건 septic 엠볼라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증대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12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분은 이제 59세 여자분이시고요. 5월 28일 날 이제 국가검진 하러 오셨고 이제 위내시경 보통 위내시경하고 국가검진에는 40세 이상은 이제 위내시경하고 그다음 체스트 엑스레이 그다음에 뭐 LFT, RFT 그다음에 소변 검사에서 뭐 프로틴 유리아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스트를 찍는데 이제 심장이 되게 엄청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이제 CT 레이셔를 꼭 하는데요. 좀 커져 보인다 싶으면 이제 CT 레이셔가 6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판독상에서도 이제 렁에 인필트레이션이 양쪽으로 좀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CT 꼭 찍어라 해가지고 이제 CT도 같이 진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시경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카디오메갈리가 있다 해가지고 보통 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문진을 하진 않고 보통 결과 설명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진을 이제 하니까 어렸을 때 이제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다. 그래서 수술하라 했는데 안 했다. 안 한 이유 물어보니까 좀 겁나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시는 약을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어가지고 봤는데 뭐 라식스, 스피락토, 신부전 때문에 약을 다른 데 쓰고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엑시마, 그다음에 몬테르카스트 해가지고 이제 편식약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천성 심장병 뭐 ASD랑 VS 이런 거 생각해서 청신계다 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뭐뭐 적어놨고요. 정진을 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정들이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저는 항상 심장이 커져 있으면 맥을 짚어보거든요. 혹시 저렇게 크면 심방세동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맞네. 그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심방세동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브릴레이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심방세동 있으면 이제 에코도 하고 다시 그다음에 체스트 CT도 아까 전에 리커멘드 있으니까 찍었는데 이건 이제 CT 찍은 거고요. 그래서 CT에서 보면은 뭐 특별히 렁에 메스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폐혈관이 되게 커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무기폐 뭐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디오메갈이 있으니까 심장내과 보라 이렇게 한독엔 걸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를 했는데 에코를 보시면 이게 파라스타널 롱HSB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형적으로 좀 너무 일반적인 그랑 너무 모양이 달라가지고 처음에 이게 맞나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LV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LA이고 여기가 RV입니다. 그래서 LV이고 RV인데 보통은 정상은 이제 LV가 훨씬 크고 RV가 LV보다 작거든요. 근데 되게 커져 있고요. RV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라스널 쇼덱스인데 LV이고 여기 RV입니다. 근데 RV가 엄청 큽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파라스널 에이피칼 포챔부를 잡았는데 여기가 제가 마크를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요게 LV 그러니까 레프트 LV 그러니까 좌심장이고요. 여기가 우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배울 때 항상 좌심장이
크고 우심장이 자심장이 한 3분의 2 이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RV가 엄청 커져 있고 그럼 RV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RV죠. RV 커져 있고 그 다음에 RA 커져 있고 그 다음에 LA 커져 있고 LV만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동영상이 좀 뭔가 좀 안 되는데 되네요. 이거는 이제 이제 여기는 TV인데 트리퍼 스피드 밸브인데 약간 역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이제 속도는 최대 속도가 막 1. 이건 아니고 뒤에서 확인했는데 같은 속도가 2.8m/s를 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람 심방세동으로 처음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마이트럴 밸브 인플로도 측정했는데 그 심방세동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EA 레이시오에서 A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E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확인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트럴 밸브에 리거지테이션이 있는지 보려고 한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진단이 되는데 이거는 그 파라스터널 쇼데익스 뷰에서 AV 레벨입니다. 이게 AV고요. 이게 AV 레벨에서는 여기가 이제 LA가 되고 여기가 RA가 되고 여기가 RV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도플러에서 빨간색으로 치오르는 게 이제 혈관 피가 이렇게 샌다는 뜻인데 여기 ASD가 아닌다는 뜻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거를 주변에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어떤 뷰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거 서브 코스탈 뷰입니다. 그래서 서브 코스탈 뷰가 이제 그 션트를 보기에 되게 좋은 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LA고 여기가 RA입니다. 그래서 피가 빨갛게 솟구치는 겁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버도 보니까 여기 헤파틱 베인이겠죠. 되게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관도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뭐 헤파틱 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IVC도 좀 늘어나 있는 것 같고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TR은 약간 마일드하게 있었는데 ASD이고 찾아보니까 ASD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 TT로 경등부 심층파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세컨드 ASD를 얘기하더라고요. 전체 ASD의 뭐 한 80%인가 60%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컨드 ASD에는 이제 그다음에 APB 동반된 이런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직내 발표하려고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차드박을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이제 아까 55세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전은 있는 것 같아요. 라시스를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부전 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따로 그게 없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AS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리바루트사반을 줬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치도 좀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이제 뭐 헤파틱 베인 늘어나 있고 이래가지고 간수치가 올라가 있는 건지 술을 따로 드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뭐 반장대도 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5월 28일에 약을 줬기 때문에 2달치 줬기 때문에 아직 오진 않으셨고 수술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또 이제 뭐 풀모나리 하이퍼텐션 있으면 수술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제 아까 그 TR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수술을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SD가 그 세컨드 타입 제일 흔하긴 하고요. 프레이밍 타입 같은 경우는 ASD 있으면서 그러니까 AS 있고 그러니까 VS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렇게 포챔버로 봤을 때 중간쯤에 그러니까 라이트 에이트리움하고 레프트 에이트리움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 LV에 가깝게 그러니까 저기 십자가로 치면 저 위에 LV랑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VS 같이 있으면 프리미엄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으로 있으면 보통 세컨드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기서 사실은 칼라를 띄우면 사실 초음파에 보시면 저게 인트라에트리얼 septum이라 해가지고 약간 리니한 스트럭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코를 하시면 지금 초음파 딱 해보시면 저 두꺼운 막을 갖다 빔 통과하다 보면 그 벽이 좀 얇아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 디펙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칼라를 띄우고 칼라를 띄워서 션트 플로우가 생기는지 꼭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지금 프로모 하이퍼텐션 라이트 하이퍼텐션 그러니까 아이젠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걸 가지고 못 믿는 게 저걸 왜 못 믿냐니까 원래는 RV하고 RA하고 프레셔 차이가 나야 이게 TR도 이렇게 쑥 빠지거든요. 볼륨 차이가 나야.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저게 오래돼 버리면 RV가 처음에는 이게 그 션트 플로우에서 그 RA, RV 쪽이 플로우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면 칼라를 띄워버리면 속도가 거의 비슷해. 이퀄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이게 칼라 띄웠을 때 시비어 TR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칼라로 봤을 때 별로 안 빠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헤파틱 베인 인골지먼트가 있어가지고 보통 LFT 있는 경우도 많고 저 리바록성은 잘 모르겠어. 그냥 보통 우리가 밸브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컨드리하게 APB 왔을 때는 예를 들면 LA 챔버가 커지고 마이트럴 밸브 스테노시스 있을 때는 실제로는 뭐 그 노악이라고 하죠.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하지 말고 와파렌스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것도 결국에는 세컨드리하게 예를 들면 션트 플로우가 생기면서 원래는 레프트 쪽에서 피가 가야 되는 게 라이트 쪽으로 계속 빠지면서 라이트 쪽에 볼륨을 계속 키워오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심장이 커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RV가 지금 LV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런 환자 저도 저 환자 그때 환자 80몇 살이었어요. 근데 ASD 있었는데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자기가 안 갔는데 근데 자기 너무 숨이 차니까 대학병원 가니까 수술하자 했는데 근데 요새 수술 잘해서 그러는지 잘 계세요. 80몇 살인데. 그래서 지금 나이 정도에서 뭐 적극적으로 한번 더 푸시해 보시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에픽은 모르겠어요. 저도 에픽 쪽에 ASD로 있어서 세컨드리하게 왔을 때 노악을 저기 차브라이트 스코어를 써서 하나 아니면 와파린 써야 되나 와파린만 쓰는 거는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노악을 쓸 때는 어쨌든 뭐 그래도 어쨌든 APB 왔으니까 챔버 사이즈가 커지면서 결국 APB 생기는 거는요. 그러니까 LA 챔버가 커지거나 RA 챔버가 커지면서 이게 그쪽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임팍을 막기 위해서 노악을 쓰긴 쓰는 건데 일단은 뭐 한번 보시고 그래도 선생님 제가 봐야 되나 한자 젊어요. 생각보다는 59세 요새 저는 59세는 요새 청춘인 것 같아요. 한자도 뭐 그래서 한번 꼭 가서 그러니까 요새 생각보다 수술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AS 보내면 그냥 돌아가셔서 안 되는 거 멀쩡하게 좌우는 되게 많아요. 제 환자도 ASD인데 비너스 타입 ASD인 거예요. 좀 드물은 희한한 형태였는데 어쨌든 환자 갔는데 수술 2달 만에 하고 멀쩡하게 잘 와가지고 지금 저한테 보고 있는데 심장도 계속 줄어 크기가 자꾸 줄어 내년에 보면 RV 좀 계속 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서 빨리 가서 한번 가봐라. 네. 수술 잘하는 부산에 대학병원 몇 군데 있는 데 있으면 얘기 물어보고 그 병원마다 성적 차이가 크답니다.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잘하고.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와파린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류마틱 MS에서 그러면 안 되죠 원래. 만 쓴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수랑계 있었는데 여쭤보니까 류마틱 MS 말고는 ASD는 뭐 그런 얘기는 하긴 하죠. 근데 구조적으로 어쨌든 뭐 모더레이터 MR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있어요. APB 먼저냐 MR이 먼저냐. APB 자체가 생기면서 그 LA가 커지면서 MR이 생긴 건지 실제로 MR이 생겨서 LA가 커져서 APB 생긴 건지 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요새 AT를 뭐 APB인가 뭐 AT를 그 LA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선생님 보시고 일단 약 쓸 건 쓰시고 한번 가서 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트에 맨날 푸시했다. 네. 아,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 있는데요. 네네. 에피컬 포챔버 뷰에서 ASD의 션트가 잘 보입니까? 에필과 포첸버 뷰에서 AS 션트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네, 그 수직이랑 네. 서브코스탈 뷰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럼 서브코스탈 뷰에 보면 쌤 아까 뒤에 잡은 거 보니까 네.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잡아서 네. 이 션트가 짧은데 그걸 잡을 때는 서브코스탈 뷰를 어떻게 잡습니까? 서브코스탈은 선생님 그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그러니까 리버에 달고 있는 라이트 에이트리움하고 레프트 에이트리움하고 이게 플로우가 이게 수직이 돼야 잘 보이니까 그쪽에 션트 플로우를 최대한 가운데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 스파르스나 숏에서 저 정도에서도 좀 잘 보이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보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SD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서브코스탈하고 스파르스나 숏 에티스 LT 밸브 레벨에서 칼을 띄워서 보시면 됩니다. 코스탈 뷰에서 방향을 바꿔서 서브코스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냐니까 완전 심장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라이트 벤트리클하고 레프트 벤트리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 에이트리클 레프트 에이트리클 저 환자는 심장이 너무 이상하게 커져가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하고 그게 왜냐니까 이게 에피카
4,000도 위에서는 칼라 띄워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방향이 플로우가 방향이 안 맞아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커서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의심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RV가 커져 있고 나이가 60 몇 살 가까이 되면 거의 ASD인 거로 특히 여자. 2D에서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RV가 커져 있으면 무조건 이상한 거거든요. LV보다. 머리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 TR이 보통 3m 이상인데 예, 2.8m 퍼센트. 네. 네네. 하이퍼텐션이나 푸른의 하이퍼텐션 이런 걸 의심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3m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차이가 만성적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3m가 안 된다 하더라도 TR이 블록 패턴을 봐야 되는 게 원래는 TR이 생기면 어떻게 보니까 수영같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좀 이퀄라이제이션 돼서 블로가 되면 어떻게 되니까 얼리 픽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삼각형, 직각삼각형 가깝게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 되면 지금 뭐 TR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서 그냥 우리 큰 선생님들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책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인터넷 강의 듣고 하면 뭐 TR 있을 때 이 패턴을 보고 아직 패턴이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심장이 커져 있는데 이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좀 환자가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 뭐 사실 그냥 항상 푸시했다, 사태 있었고 나는 검사 보냈다, 따냈다, 뭐냐 그렇게 저도 저한테도 하면 있어요. MS인데 뭐 심장 다 커져 있고 하는데 약 먹으면 또 좋아져 안 가? 그래 되죠. 근데 환자는 이게 라식스 먹고 있어서 그런지 순차단 말을 안 하더라고. 가끔 순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그리고 하트 페일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하트 페일러 이제 체스트피에서 하트가 많이 늘어나 있고 하니까 우리 하트 페일러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는 하트 페일러가 우리가 보는 하트 페일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LV 펑션을 레프트 하트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라이트 하트가 딜라테이션이 있대요. 볼륨이 증가됨으로써 하트가 인간하게 커졌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트 페일러, 레프트 하트 페일러,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트 페일러 이거하고는 지금 개념이 다르다. 이너들을 써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볼륨도 줄여주고 뭐 하여튼가 그러나 그런 하트 페일러 우리가 보통 하는 레프트 하트 페일러라고 생각하고 하트 페일러에만 준해서 치료하는 게 이 환자의 근본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지금 LV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볼륨도 컨트랙션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땜빵 몇 가야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약간 이렇게 우심실이 커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약간 장화처럼 들린다 해가지고 뭐 장화 사인 뭐 이런 얘기를 학생들 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TOF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얘기 장화 수학과 보면 뭐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굉장히 문제된 그런 것들 라이트 하트 페일러가 의심되는 그런 소견 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근데 제가 근데 쌤 봤을 때 RV가 커져 있고 여자고 하면 거의 ASD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젠탈 하면 왠지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렇거든요. ASD는 생각보다 VSD나 이런 거는 실제로 나타나요. 환자도 수술도 어렸을 때 하는 경우도 많고 PDA나 이런 거는 더 드물지만 그렇긴 한데 ASD는 은근히 그냥 70, 80살까지 그래서 은근히 살아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래서 RV가 좀 내가 봤을 때 LV랑 RV가 되게 비슷한 1대1 사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좋은 강의 정말 잘 잤습니다. 재밌